이번 시간에는 거시환경 분석 중 특별히 시장 기회 및 위협 파악 중에서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트렌드 도출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파트 2 고객 가치 확인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고객 가치 확인 과정 중 특별히 거시환경 분석, 시장 기회 및 위협 파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본 챕터에서는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트렌드 도출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본 장에서 특별히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트렌드 도출 중에 나름대로의 거시환경의 주요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시환경의 주요 변화를 본다면은 변화와 경쟁, 또 민영화와 신전략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국제화와 디지털리제이션과 웰빙과 고령화 사회, 지역화, 금융시장의 동요, 그 다음에 규제의 변화 및 민영화, 유가 등급이라고 하는 거시환경의 주요한 변화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트렌드 도출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인구 통계적 요소의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보면은 고령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령화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앞으로 국내 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전될 것이며 2020년 이후에는 인구의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구의 패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바로 가구 중 1인 가구가 바로 비전통적 가구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는 독신 가구와 동거 가구, 또 편부모 가구, 부자녀 가구, 자식들이 출가하여 내외만 사는 부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나 이혼 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려고 하고 자식을 가지려는 생각 없이 결혼을 하는 등 다양한 가구 패턴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웰빙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급변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 구조와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 나아가 수명 연장으로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웰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태도는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웰빙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면서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본다면 구분을 했을 때 본격적인 등장 시기는 미국은 1990년대 이후라고 본다면 일본은 나름대로 1990년 이후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0년대 이후가 바로 본격적 등장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웰빙 개념 확산에 대한 등장 배경을 보면은 미국은 사회 대안운동 확산과 함께 생활 속에서 웰빙의 개념을 체득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건강 붐을 조성했고 한국은 대중매체의 적극적인 개입, 황사, 광우병, 특히 환경재해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은 사회적 웰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성 건강 그리고 복지 관련이 그의 미국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면 미국은 일본이죠. 일본은 고령자, 그다음에 장애인 등의 복지와 관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복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웰빙을 그리고 추구하는 집중되는 이런 웰빙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부분이 바로 한국의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웰빙 시장의 범위를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요가 관련 상품이 그다음에 유기농 자연 상품이 웰빙 시장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건강식품을 중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식품이나 가전이나 섬유, 건설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러한 웰빙 개념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산업적 요소의 트렌드입니다. 그중 첫 번째 요소가 인터넷의 확산과 디지털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간의 생활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VR, IoT 등의 기술은 급격하게 우리 생활을 디지털화 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이라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 서비스 기반, 사업에 대한 것, 또 네트워크를 통한 경제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그린 관련 기술 개발입니다. 전력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으로 핵심 기술을 선택하고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새로운 발전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고품질 전력의 안전한 공급에 대한 니즈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및 전망에서 보면은 국내와 미국, 일본, 영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기술 전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는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또 IT 보급의 급속한 진행으로 전력 IT 산업 등 전력 신기술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주도하에 전력 분야의 R&D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일본은 초전도 기술, 전력 절장 기술,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전력 자유화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시환경 분석을 통한 핵심 트렌드 도출 중 세 번째는 경제적 요소의 트렌드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소득의 변화입니다. 1990년대를 통해서 미국 소비자는 소득의 증가, 주식시장의 붐, 주거가치와 경제적 자산의 급속한 증가로 과소비에 빠졌습니다.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처럼 보였고 엄청난 부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소비에 좋은 시절이 지속되리라는 높은 기대는 2000년대 초반에 불황기에 의해 꺾이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소비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과 산업 구조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완전한 금융에 대한 시장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빠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지난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 같이 급격히 경기 하강 국면에 빠지기보다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정치 규제적 요소의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입법 조치의 증가, 두 번째가 변화하는 정부기관의 법 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 조치의 증가를 볼 때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조치는 과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되어 온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부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상황을 볼 때는 바로 국제적인 마케터는 통상 정책과 규제를 법제화하는 수많은 정부 산하기관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이 정부기관은 법규를 집행하는 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회사의 마케팅 성과에 따라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환경적 요소의 트렌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환경의 규제입니다. 환경의 규제,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보로 볼 수 있는데요. 환경의 규제를 먼저 잠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전력 산업의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는 들어보셨죠? 지구온난화가 어떤 것일까요?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표로부터 우주로 발출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보입니다. 다시 얻을 수 없는 유한한 자원들의 고갈이 다가옴에 따라서 기업들은 큰 비용 증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대체 자원들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석유처럼 한정적이며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세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태양이나 핵, 그리고 바람 등의 대체 에너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요인으로 사회 문화적 요소의 트렌드로 세계주의와 그리고 지역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계주의의 확산을 살펴보면 세계주의는 WTO처럼 다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각종 무역 그리고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각국의 시장을 개방하여 자유무역주의를 확대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장과 소비자, 그리고 경쟁,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생산 등 모든 여건과 활동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혹은 국경을 전제로 하여 고려되고 분석되기보다는 전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시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세계화에 발맞추어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제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고, 그리고 기업은 생산활동의 집중화와 표준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시 환경에 대한 예측 유형을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나눈 예측이 단순 예측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적 예측, 세 번째는 범위적 예측, 네 번째는 예측 불능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예측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단순 예측은 단일 전략으로 진행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단일 전략으로 대응 가능한 미래 환경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고요. 선택적 예측이란 두 개나 세 개의 상이한 미래 환경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선택적 예측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범위적 예측인데요. 범위를 수반한 미래 예측을 지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범위적 예측으로 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능으로 미래 예측을 위한 현재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시 환경 분석 방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약자로 STEEP입니다. 첫 번째가 S, Social Cultural이고요. T는 Technology, E는 Economic, 또 하나의 E는 Ecological, 그 다음에 P는 Political, 하나 더 덧붙여서 Legal까지 넣어서 이렇게 5개의 큰 영역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Social Cultural은 대중의 트렌드, 그래서 어떠한 대중의 트렌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생활 방식, 교육 배경, 사회 활동으로 이 소셜 컬처럴을 봤고요.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는 IT 트렌드와 혁신의 기술, 그리고 과학 기술에 대한 보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코노믹은 GDP 성장과 인플레이션 and CPI로 봤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환율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콜로지카 해가지고 지구온난화, 재순환, 전문 환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Political and Legal 해서 정치적인 협의, 규제안, 이해정당과 NGO 단체를 설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소셜 컬처럴과 테크놀로지, 이코노믹, 에콜로지카, 폴리티컬 앤 레갈이 이 거시 환경의 분석의 방법들을 한번 하나하나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냥 STEEP가 있다. 이 정도의 개념 정리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같이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과 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